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면서 고민을 또 해결해 드릴 겁니다. 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또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또 어떻게 전략들을 또 잘 세워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화 상담이고요.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 외에 또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유튜브로도 상담이 가능해요. 자,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하고 그다음에 매수 가격, 비중, 순서에 맞게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은 이제 끝난 상황인데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지난 금요일 날 꽤 괜찮았어요. 국내 증시도 역시 이 분위기를 타고서 월요일장이지만 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종가 기준으로 1.57%가 올랐습니다. 자, 이 반등이 정말 필요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다행히도 월요일장 상승 마감됐고요. 코스닥도 1.64%가 올랐습니다. 679포인트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어요. 자,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많이 빠졌다가 또 올라왔거든요. 이 상승에 대한 이유를 보니까 물가가 예상보다 떨어졌다는 거죠.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둔화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또 내년도에 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이 연준에서는 내년도 금리 인하 이 횟수를 좀 차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점도표에도 이게 공개가 됐고 그 쇼크로 인해서 미국 증시, 국내 증시도 역시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된 물가지수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지수였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는 둔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 금리 전망이 또다시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우려, 이런 이제 불안감이 또 완화되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국내 증시도 역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안타까운 건 오늘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상승이었다는 거예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원달러 환율은 떨어져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은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습니다. 0.4%. 자,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건 외국인들의 매도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하지만 오늘 좀 희한하게도요. 원달러 환율이 올랐는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도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각 나라에서는 기준금리를 다들 동결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의 불안감, 이 불안 심리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안전자산 이제 선호 심리겠죠. 그렇게 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 다행히도 여기에 외국인들은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수급을 보면요. 그동안 매도가 계속 나왔는데 오늘의 경우에는 거래소 시장에서 1,500억 가까이 이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1,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단 현재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음에도 들어왔다는 건 그래도 국내 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저가 메리트, 이제 저평가된 이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최근 들어서 계속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고 이 물량들이 워낙에 좀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1월 정도, 1월 달 정도의 수준까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를 많이 했다는 건 다시 또 그 물량은 결국은 증시 대기 자금이에요. 매수를 다시 다른 종목을 또 사겠죠. 추이를 지켜보다가 지금 매수 쪽으로 조금 이제 방향을 잡아준 것 같은데 물론 이 매수가 지금부터 계속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닌데 하지만 그만큼 국내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왔다.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시장은요. 여전히 12월 달 이제 뭐 중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 자체는 여전히 뭐 상승에 대한 분위기보다는 약간의 좀 많이 다운되어 있는, 침체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가 매수는 조금씩 들어올 것 같고요. 이 강한 반등보다는 어느 정도 2,400포인트 전후로 저점을 잡아가면서 조금씩 움직이는 이런 상승. 그리고 내년도는 아마도 내년 초부터는
이제 IT 쪽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습니다. CES라고 하죠. 이게 1월 초에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IT 쪽에 대한 관심도 들어올 거고 그게 국내 증시의 또 반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IT 쪽에 대한 관심들을 지금부터는 조금씩은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는 오늘 장 이 반등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래도 저점을 그래도 좀 잡아주고 있구나. 이 선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장이 지나면 이 모레는 크리스마스로 휴일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행히 또 올라왔고요. 내일장 같은 경우에 거래가 좀 한산할 수 있어요. 휴일 전에 거래를 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단 국내 증시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좀 관망 자세로 보시는 게 좋고요. 이후에도 수급이 좀 잘 들어와 준다면 그때는 저가 매수 위주로 공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보유 종목 상담을 진행할 건데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뭐 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종목이 내년도에도 분명히 내년도에도 괜찮을까?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요. 전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LS 일렉트릭 네. 17만 원 20%인데 그게 한 18만 원 정도 해서 제가 추가 매수해서 그 단가를 조금 낮춰놨는데 계속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본전까지 올 수 있을는지 이거 단가를 궁금합니다. 낮춰주셨다고요? 17만 원이 네네. 지금 매수 가격이고요. 그리고 20%인데. 네네. 10한 8만 얼마에 샀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아, 많이 단가가 오래됐어요. 18만 원이면은 단가 근데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17만 원 정도에서. 네네. 네네. 좀 빨리 사셨나 봐요. 그렇죠? 네. 네. 추가 매수를 너무 성급하게 빨리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맞습니다. 이제 이 주가가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빨리 이제 손실이 났으면 빨리 회복하고 빨리 나오고 싶어서 보통 이렇게 빨리 매수해서 이 단가가 많이 안 낮아져요. 근데 이제 추가 매수는 충분히 많이 빠졌을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LS 일렉트릭 그동안 잘 나갔던 회사인데 지난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네, 그 정도에서 저도 샀을 거예요. 떨어지는 시점에 사셨죠. 네. 자, 일단 주가 하락이 안 잡히는 시점에 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회사의 어떤 이제 이 시세는 아직 살아 있거든요. 거래도 지금 받쳐주고 있고, 외국인들도 지금 보면 이제 매수가 최근에도 매수가 좀 들어와요, 그죠? 네.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건 그래도 이 회사가 아직까지는 이 가격적인 그 메리트라든지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도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볼 때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엔 지금 조만간 17만 원 정도 매수가 회복 정도는 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올라오면 그때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다만 이게 과거에 이제 25만 원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또 다시 그 가격을 다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 전력 이쪽은 꾸준하게 앞으로도 관심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근데 워낙에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가 회복했을 때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요. 나머지는 한 17만 5천 원 조금만 더 위로 올려다보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나오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매수를 한 다음에 추가 매수를 너무 일찍 해서 이 단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추가 매수는 진짜 이 가격 밑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들 때 충분히 많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럴 때 그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지금 한번 추가 매수하고 또 나중에 또 더 떨어져서 추가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일은 없을 거고 그래야지 또 더 일찍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추가 매수하실 때는 너무 섣불리 성급하게 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유튜브 상담을 좀 먼저 해드릴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종목. 자, 한번 올려주세요. ABL 바이오. 매수 가격이 32,000원이고요. 비중이 10%예요. 자, 32,00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와 손절,
이 가격을 또 알려달라고 목표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42,000원에 10%인데요. ABL바이오가 이게 참 매수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여기 하락이 좀 잡힐 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추가 매수는 안 하셨겠죠. 자, 추가 매수를 지금은 하실 때는 아니고요. 제가 앞에서도 LS 일렉트릭 설명드렸죠. 추가 매수는 너무 일찍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ABL바이오는 이미 그 전에 이제 올라갔던 이 흐름에서 지금 하락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만약에 이전 저점을 깨게 된다면 얘는 추가로 더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어떤 그 재료로 인해서 올라갔던 이 시장은 이미 지난번에 올라갈 때의 어떤 이 상승했을 때 거래가 들어왔죠. 근데 지금 보시면 거래가 지금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거래가 들어와야 올라올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하락으로 방향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바로 하지 마시고요. 다만 여기서 뭐 손절을 아직은 할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25,000원 정도 이 부근에서는 뭔가 반등이 나올지 결정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25,000원에 반등 나오면 매수가 32,000원까지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때 빠져나오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25,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그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 사이 이 구간이 추가 매수로서 적절한 가격 같아 보입니다. 만약에 22,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추가 매수 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10%를 하지 마세요. 5% 정도만.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반등 주면 매수가 회복됐을 때 나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 전화 연결해 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명수입니다. 자, 어떤 예.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가온칩스요. 가온칩스.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1,600원에 11%예요. 41,600원에 11%요. 11%요. 네. 이거 혹시 오늘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10월 17일 날 샀어요. 사고 주문해놨어요. 10월 달에 사셨다고요? 예, 10월 17일 날 냈어요.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이 된 거군요. 매수가. 근처까지, 그죠? 예. 근데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가온칩스가 지금 반등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죠? 예. 이 회사를 혹시 매수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AI 관련주로 사신 거예요? 예, 시스템 반도체가 성적이 좀 좋다고 내내 좀 그래가지고 그 말만 듣고 샀어요. 그래요. 자, 살짝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ARM이라는 회사 아시죠? 반도체 회사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예. 근데 우리가 파운드리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를 위탁해서 생산하는 이제 그걸 바로 파운드리 회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협력사예요. 삼성전자하고 ARM, 가온칩스가. 요즘에 반도체 쪽이 많이 떨어졌다가 어제 보니까 이제 많이 하락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라왔고, 이 가온칩스도 이제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 업황이 지금 당장 빠르게 회복되기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내년 상반기 이제 1월 달부터 해서 이 IT 쪽에 이슈가 좀 있어요. 앞에서 설명 한번 드렸죠. 예, 뭐 CES라는 가전 박람회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반도체의 업황 자체가 굉장히 둔화됐었어요.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반도체 회사들도 아마 이제 둔화됐던 이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투자를 이제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기대감이 아마 또 반등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가온칩스는 지금은 보유하시고 좀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위쪽 45,000원 조금 짧은 것 같고 48,000원 정도 이 가격 위로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고 나오시면 저는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반등 올라갔다가 밀렸지만 오늘 그래도 플러스 상승이죠. 한 번에 단계 500원 올랐어요. 그죠. 단계 많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목표가를 48,000원 정도 잡아놓는다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내년 3월달까지 가지고 갈까요? 3월 달이요. 근데 예, 지금 3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저는 내년 3월 정도면 지금보다는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업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종목도 지금은 올라가지만 또 올라갔다 또 빠지면 지금 가격보다 아래로 또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올라갈 때 그냥 팔 거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올라가는 장이 아닌 만큼 이번에 이제 48,000원에 한번 정리했다가 나중에 또 눌리면 또 쌀 때 사세요. 차라리 지금 매수 가격보다.
차라리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하더라도 지금 일단 올라왔을 때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 네. 예, 이 강원택 선생님 씨는 말씀 네, 이렇게 명심할게요. 말씀드릴게요. 예, 선생님 말씀 명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DI고요. 네, 네, 21%에 24,000원입니다. 24,000원에 21%요. 네. 아, DI를, 이거 가격이 지금 왜 이렇게 이 가격 맞죠? 네, 맞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사셨나 봐요. 올해 샀습니다. 사자마자 TV 계속 보고. 빠진 거죠? 이 종목은. 네, 맞습니다. 자, 근데 혹시 네.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왜 사셨어요? 그 당시에? 너무 높은 가격인 것 같아서. TV 보고 네. 샀습니다. TV 보고 사셨다고요? DI를? 네. TV에서 네. 이제 추천이 나왔나 봐요? 괜찮다고? 네네. 음. 네. 근데 저는요,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송에 보면 하루에도 그 방송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채널들을 보시죠. 네. 하루에 몇 개나 추천이 나올까요? 몇 종목이나?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되게 네.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네.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결국 네. 그 종목 중에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한번 좀 이걸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많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근데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아, 이게 좀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또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죠? 네. 네, 한편으로는 더 올라갈 것 같고 한편으로는 좀 위험할 것 같고. 일단 위험할 것 같다면 사지 마세요. 일단. 제가 완전 초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이제 주식도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상승의 한계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올라가면 너무 많이 올라가는, 이제 정말 많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우리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한계점이 너무 많이 이제 뻔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DI도 당시에는 많이 올랐지만,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래 보시면 이제 초보이시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올라갈 때 이때 한번 볼게요. 거래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걸 딱 봐봐요. 이때 주가가 올라갔죠? 네. 거래가 어때요? 되게 많았죠? 네. 그죠?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보니까 거래가 이전 앞에서의 거래보다 어때요? 더 없어요. 많나요? 더 줄어드나요? 조금 줄은 것 그쵸. 같은데. 네, 거래가 줄어든다는 건 이게 힘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올라갈 때 거래가 되게 많았다. 다음에 올라갈 때 거래가 이전보다 더 많다면 그래도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를 그래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딱 보니까 올라가긴 하는데 거래가 이전보다 좀 줄다면 이건 힘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해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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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는 딱 그때 시점에 지금 거래가 지금 빠지고 있던 시점이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하락은 지금 10,000원 부근에서 지금 잡혔어요. DI가. 그죠? 네. 그런데 아직도 이건 하락 중입니다. 자,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 하락이 이걸 추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 고점하고 저점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이거 하나의 추세예요. 전저점을 깼잖아요. 이번에 올라가면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이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가격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래도 매수가 회복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이렇게 해보세요. 위쪽으로 저는 17,000원 잡아드릴 거거든요. 네. 근데요, 17,000원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만약에 17,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17,000원까지 왔는데 여기서 힘이 없이 빠지려고 하면 그때는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DI는 점점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져요. 주식이 그래요. 너무 비싸게, 너무 높은 가격에서 잘못 사면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실 때는 좀 많이 빠졌을 때 사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17,000원 오면 그때 한번 연락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 목표가는 17,000원입니다. 17,000원까지는 제가 봐야 되네요. 네, 지금은 17,000원까지 보셔야 돼요.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황민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저 종목인가요? 넥스트 칩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4,000원에 4%요. 14,000원에 4%. 예. 비중은 많지 않네요.
근데 이거를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손절을 잡아야 되는지 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그래요. 예. 넥스트 칩을 언제 사신, 어제 사신 건,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어제 아니고요. 금요일. 예, 들이댔어요. 아, 그래요? 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예. 이 종목은, 제가 그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혹시 어떤 예. 이유 때문에 사셨나요? 반도체랑 AI 관련돼 갖고 좀 그런 뉴스나 기업 같은 것도 보고 다 보고 산 건데 산 건데요. 아, 그래요? 예. 그렇군요. 잘못 알았나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뭐 반도체나 뭐 AI를 보고 사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 종목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자율주행 기술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요. 예. 자율주행, 스마트카라고 아시죠? 예. 네. 자, 이게 왜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필요하긴 해요. 예. 직접 운전하지 않고. 왜냐면 내년에 되면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요. 예.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네. 당선되기까지 뒤에서 이 물신양면으로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죠. 그죠? 예.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CEO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기술. 예, 로보택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미국에서 트럼프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를 계속 이제 낮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게 다 자율주행 쪽이 내년도에는 조금 화두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넥스트 칩도 이 자율주행 관련주를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 회사는 실적이 안 나와요. 대부분 자율주행 관련 기술 회사들이 그동안 그 많은 이슈가 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실적도 보면 이 회사는 적자를 계속 오랫동안 기록 중이에요. 작년에도 적자였고요. 그 전년도에도 적자였고 그 전년도에도 역시 적자였어요. 그래서 재료는 있어요. 이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 재료는 있지만 실적이 따라주지 않아서 이런 기업들은 한 가지 또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재무 정보를 잠깐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를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확인을 잘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 보고 이제 뉴스, 인터넷 이런 거 보고 그죠? 그런 것만 보셨죠. 그렇고 좀 사게 됐어요. 이 회사가요. 자, 이 회사가 오랫동안 적자가 쌓여 있어요. 돈을 못 벌면 부채라고 하는 빚이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예. 2022년도에 보면 이제 부채 비율이 12%였다가 작년에 138%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10배가 넘게 올라간 거죠. 네. 그죠? 지금도 돈을 못 벌고 있다면 나중에 되면 이제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주가가 올라갈 때 보통 갑자기 유상증계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회사는 이제 이번에 반등 줄 때 너무 길게 볼 필요는 없어요. 올라오면 바짝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재무구조 좀 완화되거나 아니면 실적이 좀 잡히거나 이러면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지금보다 더 싼 가격이 다시 올 거거든요. 그때 사세요. 예, 지금 이 회사는 위쪽으로 15,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15,0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코롱인더 코오롱인더. 33,500원에 7%요. 33,500원에 7%요. 네. 자, 이 종목은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몇 개월 정도 되셨나 봐요? 제가 이거 두 번에 나눠서 산 거거든요. 추가 매수하셨군요. 예. 그럼 많이 처음에 비중이 많지는 않았나 봐요. 그죠? 예, 처음 조금 샀었어요. 그래요. 자, 이 회사가 지금 이제 화학업종에 속해 있는 회사예요. 네. 네. 화학 제품, 뭐 섬유, 뭐 의류 쪽 이쪽도 역시 이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하나의 그 제품군이고 그렇다면 코오롱인더는 화학 회사인데 이 화학 회사의 특징은 이 경기가 좋아야 우리가 뭐 옷이든 뭔가 소비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겠죠. 네, 화학 제품 자체가 소비군이에요. 그래서 이 화학 업종 자체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대부분 다. 코오롱인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저점에서 조금씩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죠? 이 회사는 제 생각에는 매수 가격이 그렇게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 가격 정도에서 탈출은 가능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더 이상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 34,000원까지 저는 보자라는 의견이고요. 34,000원 오면 그때 뭐 정리하고 나오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길게는 가지 마세요. 바로 올라갈 만한 그런 업종,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34,000원에서 저는 정리하자, 탈출하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매지온 38,000원에 20%요. 38,000원에 20%요. 네네. 자, 매지온이 이거 매수하신 지가 꽤 됐네요. 네, 좀 됐고요. 네. 최근에 미국 거를 합작있다 그래가지고 37,0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올라갔다 내려가길래 그때 물을 좀 타서 38,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했다는 거죠? 네네네네. 아, 이 회사가 이게 이제 아마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네. 폰탄 그리고 또 발기부전 그 치료제를 그죠? 예, 만드는 회사고 이게 또 개발 중이잖아요, 그죠? 윤하대필 임상을 또 진행 중이다. 이거 다들 이제 네.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 회사도 역시 우리가 이 바이오 회사 신제품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은 비용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비용을 결국은 다 빚으로 충당을 많이 해요. 실적이 나오지 않고 기술력으로 사실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주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잡히진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네. 올라갈 때는 굉장히 막 이제 세게 올라가지만 또 빠질 때도 엄청나게 빠져요. 네. 이 회사는 지금은 이제 올라갔다 또 눌리고 올라갔다 눌리고 이제 하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한번 근데 위쪽으로 탁 튀어 올라가면 급등이 한번 나오거든요. 예, 그때 팔고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 파는 게 아니고 올라올 때 맞춰서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네.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걸 못 보면 또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거 매일매일 잘 지켜봐야 돼요. 이 종목은. 아, 그게 네. 그게 안 된다면 매수 가격이 네. 38,000원이니까 만약에 네. 35,000원 정도 주가가 네. 올라오면 그때는 39,000원에 매도 걸어놓고 빠져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런 방법도. 아, 네, 그렇게 해서 나오시면 돼요. 이 종목은 지금 아직까지 흐름은 지금 한 차례 이제 굉장히 크게 올랐던 종목인데 빠질 때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여기서 잡아주고 있다는 건 한 번도 어쨌든 시세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그때 팔면 돼요. 그래서 일단 39,000원. 저는 이제 39,000원 매도가 잡아드릴게요. 올라올 때 정리하자.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희가 매주원까지 알아봤고요. 이번 주에 저희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강연회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지나고 사실상 2024년도 이 마지막 강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장소는요. 아래에 지금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강남 테헤란로 선릉 더모임 지하 1층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강연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면 내년도에 어떤 업종이라든지 또 내년도 전망이라든지 또 어디를 우리가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한 전략들을 좀 세워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강연회인 만큼 연말 제가 또 많은 이야기들 거기서 해드릴 거니까 이번 주 강연회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는 선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유튜브 상담을 시작해 볼 거예요. 첫 번째 한번 해봤지만 이 두 번째 종목이 되겠죠. 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고요. 21만 8,5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19%. 이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자, 21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22만 8천 원, 22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 정도 가격이면 지금 일단 뭐 추가 매수 시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지금 오늘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올라갈 때요. 17만 5천 원 가격 있죠. 이 자리에 한번 부딪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또 이 자리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이번이 다시 부딪힌 자리입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오면 17만 5천 원 가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17만 5천 원을 확실하게 넘어가는 걸, 이 물량을 소화시키고 올라갈 때를 보고서 매수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넘어가지 못한다면 한 번 더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밀리면 16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추가 매수 비중을 너무 많이 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미 19%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총 합산 25%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한 거 뭐 이상 그 정도 비중까지 더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확실하게 16만 5천 원을 넘어가든가 아니면 떨어지면 16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든가 이 두 가지. 지금은 좀 어중간한 자리에 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매수 가격 회복되면 그 이상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목표 가격은 일단은 매수가 정도 보시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녹십자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롯데 렌탈. 매수 가격 32,700원. 자, 비중은 30%. 자, 이 종목이 지금 32,700원이면 얼마 전에 매수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번 올라갔다가 자,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이제 한번 뉴스를 잠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롯데그룹에서 롯데렌탈 지분 56.2%를 사모펀드에 매각을 한다. 경영권 지분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 MOU죠. 이걸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네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주가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매각과 관련된 그 이슈가 있었는지를 좀 확인해 볼게요. 아마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매각 이슈 때문에 MOU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이 양해각서라고 하는데 이 원래는 법적 구속력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매각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 한번 올라갔던 게 이제 단기 물량들이 좀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타로 들어갔던 물량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요, 이 물량들이 일단 한번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흐름이 이 살아는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 회사가요. 지금 이제 최근에 거래가 좀 들어왔던 게 목요일 날인데 목요일 날 기준으로 거래 대금이 한 20억 정도가 되네요. 100만, 1000만억, 10억.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한 6만 5천 주 정도.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그렇게 꽤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평소에 거래가 조금 없다가 지금 최근에 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 매수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고점 나왔죠. 한 번 고점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 눌리잖아요. 다음 반등이 나올 때 크게 올라가기 좀 어렵고요. 3만 3천 원 정도 선에서는 저는 정리 의견, 반등 시 저는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재료가 노출됐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롯데렌탈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한화솔루션. 매수 가격은 35,600원, 비중은 20%예요. 35,600원이면 자, 어이구 좀 높네요. 이것도. 자, 보유 종목이 많아서 추가 매수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매수가까지 올 날이 있을까요? 너무 좀 슬픈 글이네요. 댓글이네요. 자, 근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화학산업 자체가 되게 안 좋은데요. 거기다가 태양광 쪽은 더 이제 전망이 좀 좋지는 않아요.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중국을 견제한 유럽이라든지 이제 미국에서의 태양광 쪽 관세 인상 이런 것들인데 솔직히 내년도 되면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은 축소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 견제만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기 좀 어렵고 이미 중국 쪽에서의 공급 과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유 종목이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종목은 지금 주가 하락은 조금 더 저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기존의 보유 종목들 중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그 종목들을 현금을 좀 확보해 놓고 그리고 그 확보한 현금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솔루션을 지금보다 더 싼 가격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종목은 지금을 가져가시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종목들로 현금이 좀 만들어진다면 그때 나중에 아래쪽으로 가격을 잡아드린다면 14,000원 아래쪽이에요. 14,000원 아래쪽에서는 매수를 좀 하면 그래도 단가가 좀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업황이 계속 안 좋아지기만 하진 않아요. 어느 순간 저점은 좀 잡힐 거고 지금 그만큼 많이 또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14,000원 아래의 가격에서 기존 보유한 다른 종목들이 이제 현금화가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조금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30%를 넘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위에 목표 가격은 25,000원 정도까지 일단 보시고 추가 매수까지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단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때 25,000원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기존 보유 종목 중에서 현금 확보되면 그때 좀 옮기자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솔루션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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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 어떤 종목인가요? 아, 데뷔스터즈 지금 36,000원에요. 네. 싫어요. 대부 시스터즈만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36,600원. 네네. 네. 자, 그러면 36,6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럼 이 종목은 매수하신 지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네. 얼마 전인 것 같아요. 예, 얼마 안 됐어요. 다른 거가 다 묶여가지고요. 네. 이거 좀 내려온 것 같아가지고. 아, 게임주에 관심이 좀 있으셨나 봐요? 혹시요. 게임 네네. 중에 쿠키런이라는 게임 아세요? 네. 그 게임 하세요? 아니요. 아, 내가 사는 기업의 그 가장 중요한 그 게임인데 그 정도는 좀 해보는 게 좋죠.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원래 이제 예전에 굉장히 큰 히트를 쳤던 게임이에요. 근데 사실 그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쿠키 모양의 사람이 막 움직이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노후가 돼 있어요. 노후가 됐어요. 오래됐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인도에서 인기 네네, 순위 네. 5위에 지금 이제 이 게임 인도에 쿠키런이 그죠? 들어갔다고 네네. 해서 그래서 네네.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미 좀 노후화돼서 사람들이 이제 쿠키런 게임을 사실 많이 하진 않거든요. 매니아층에서는 하겠지만 그리고 네. 대부 시스터즈는 그것만 가지고 올라오기 좀 어려워요. 그것만 가지고. 아, 단순히. 네. 인도에서 과연 5위 만약에 뭐 진짜 2, 3위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제 순위가 올라온다면 상승 가능성이 네.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 말고 뭔가 히트작이 새롭게 나와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쯤은 매수 가격이 지금은 그래도 최근에 사신 거라 네네. 어제 금요일 날 보니까 한 7% 정도 빠졌다가 오늘 반등이 살짝 나왔는데요. 네네네. 이 종목은 이 매수 가격보다 조금만 올라오면 네네. 저 31,000원 정도라고 보거든요. 이 정도에서 그냥 탈출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있다가 반등 주면 네네. 31,000원 정도 반등 줄 때 그때 네네. 나오세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게임주들도요. 네. 실적을 잠깐 네네. 확인해 보면 돼요. 대부 시스터즈의 경우 지금 보면 2023년도에 적자 폭이 되게 커요. 그렇죠? 네네. 2022년도에도 적자를 냈죠.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주 중에서도 실적이 좀 나는 게임주들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고 적자를 계속 기록하는 종목들은 단순 게임주들이 올라갈 때 뭔가 좀 이제 같이 껴서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힘이 좀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 시스터즈는 이번에 31,000원 저는 반등 시 정리 의견 드릴게요. 33,000원도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 기대하다가 떨어져 버리면 그죠? 31,000원 올라면 나는 그래도 제가 수익인데. 33,000원에 안 팔았거든요. 원래 그게 그 당시에는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간 거지만 만약에요 인도에서 네네. 인기 순위 5위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34,000원까지 그 이상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만약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래요. 만약에 순위가 올라갔다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진 네네.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인기 순위가 분명히 좀 네네. 밀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5위에 머물렀는데 5위에 딱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바로 빠진 거 보면은 힘이 그렇게 네.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네. 31,000원 저는 이렇게 목표가 제시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정 멘토입니다. 모처럼 좀 당첨됐네요. 아, 그러세요? 전화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그렇죠. 연결이 그래서 좀 쉽지가 우리 않아요. 네, 그래도 담당자가 엄청 신경 써서 내가 네. 종목을 잘 못 해가지고 네, 그러세요. 찾아서 또 전화도 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저도 이렇게 또 전화해서 네. 또 저도 이번에 잘 됐으니까 네. 제가 잘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 네. 매수가 한참 기다렸어요. 그래갖고 15,100원 갔는데 네. 더 갈 줄 알고 안 팔고 있더니 또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반등하면 얼마까지나 반등할 수 있을런가 궁금하네요. 아, 이 메디포스트가 참 어려운 종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메디포스트가요, 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주가가 현재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혹시 얼마라고 하셨죠? 15%요. 15%고 그 매수 가격은요? 13,700원. 13,700원에 15%요. 네. 이거 얼마 전에 산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 전에 샀는데. 그 전에 샀는데? 그래도 올라갈 때 더 갈 줄 알고 못 팔았어요. 아이고, 되게 좀 아쉽네요, 이 종목이. 이 회사가요, 이게 어렵다라고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가 진짜 어려운 종목이에요.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매수하고 나서 계속 빠졌죠, 주가가. 6,000원 아래까지도 빠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게 줄기세포 치료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메디포스트인데, 대표적인 치료제가 카티스템이라는 치료제가 있어요. 네네. 지금 최근에도 막 이제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이제 줄기세포라는 이 기술을 가지고 치료제도 만들긴 하지만요. 우리가 화장품에도 이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특정 일반적인 어떤 이제 보습 효과 이런 것들 말고 뭔가 기능을 해주는 치료에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화장품도 줄기세포 기술로 이제 만들긴 하거든요. 거기에도 메디포스트가 이제 거기에도 역시 같이 이제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제 우리가 실적만 보면 실적이 굉장히 뒤죽박죽이에요. 어떨 때는 실적이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가 영업이익은 또 계속 적자고. 그래서 이게 올라오면 이제 이번에도 막 올라오면서 막 떨어졌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흐름은 좀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흐름은 살아 있는데 다만 이 살아 있다고 해서 갑자기 어떻게 또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은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14,0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14,000원 위에서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팔아야죠. 다 팔아야죠. 네. 그리고 이 손절가도 일단 잡아두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손절가는 11,000원이에요. 네네. 네, 11,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또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아깝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렇죠. 네, 이거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면 정리했다가 나중에 더 싼 가격에 다시 매수하는 한이 있어도 한번 정리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가는 1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을 잡아드리되 14,000원에 딱 팔라는 게 아니고요. 14,000원 딱 오면은 이게 지난번에도 올라올 때 보면은 뭐 20몇 프로가 막 올라가 버리죠. 그죠? 네네. 한 번 올라갈 맞아요. 때. 그러니까 14,000원 올라오면 이게 이제 뭐 몇 프로 이렇게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뭐 10몇 프로든 어쨌든 크게 올라올 건데 그때 14,000원 위로 올라갈 때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13,700원이니까 그 위로 올라가면은 14,000원 위로 올라가면 그거 올라갈 때 팔면 돼요. 네, 딱 때리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좀 일찍 전화 주시면 다음에 또 통화 될 거예요. 이거 방송 시작하기 한 5분 전쯤부터 전화 주시면. 근데 오늘 네. 전화 받는. 다음에 또 통화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인가요? TC시스텔 네. 31,850원에 네. 매수했는데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 20%? 아, 예. 31,850원에 비중 20%. 이거 네. 매수하신 지는 오래 안 됐나요?
네, 오래 안 됐어요. 2주 조금 그쵸. 됐나? 네네. 12월 달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빠질 때 매수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렇죠. 네. 빠질 때 매수하신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종목을 평소에 좀 지켜보셨나요? 아니, 2차 전지 좋으니까 저기가 좋아서 그냥 한번 해봤는데 네. 지금 자꾸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래요? 어느 정도 빠질 건가 좀 위해서. 제가 볼 때 이거 하락이 아직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TCC3. 지금 지난번에 뭐 8만 원까지 왔다가 지금 빠진 건데요. 네.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8월 달에 저점 자리가 어디에 잡혀 있냐면 27,000원에 잡혀 있어요. 27,000원. 그렇죠? 자, 그런데 네네. 흐름을 잠깐 보여 드릴게요. 흐름을. 자, 상승 추세하고 하락 추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상승 추세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가 빠지고, 화면을 잘 보세요. 위로 올라갔다가 네네네.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자, 이런 흐름을 바로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상승 추세는 고점이 그리고 저점이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TCC 스틸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가 바로 상승 추세였던 거죠. 그죠? 지금 그리고 하락 추세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내려갈 때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상승 추세는 이 방향이 지금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하락 추세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네. 그럼 TCC 스틸은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떤가요? 상승 추세인가요? 하락 추세인가요? 하락 추세죠. 그죠? 그래요. 네. 알겠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이 네네. 아직 안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하면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손절가를요. 지난번에 저점 네. 가격이 27,000원이거든요. 27,000원 가격 밑으로 빠지면 더 빠질 수 있으니 손절가는 27,000원을 짧게 잡고 가자는 거죠.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위로 올라가면 네. 이제 31,850원이면 32,000원 정도 가격인데 가격이 사실은 매수 가격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네. 32,000원 가격 오면 이제 여기서 빠지지 네. 않고 반등 나오면 32,000원은 정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네. 네, 이렇게 좀 해서 오래 가요? 목표가 손절가 잡아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TCC 스틸까지 알아봤고요. 자,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오늘 상담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지나면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크리스마스인데요. 지나고 나면 주말에 제가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강연회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강남 선릉에서 있으니까요. 저는 딱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